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는 10월 4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우리 시장이 어제 쉬면서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여러 가지 중요한 지표들 많이들 발표되고 했었는데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8월 PC 물가가 발표됐는데 YOY 숫자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YOY로 헤드라인 PC는 6.2%가 나왔고요. 컨센은 6.0%고 전월은 6.4%라서 컨센 대비는 조금 높게 나왔고요. 전월 대비로는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코어 PC는 역시 이게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게 4.9%가 YOY로 나왔고요. 컨센이 4.7%로 또 컨센보다 좀 높게 나왔고요. 전월이 4.7%인데 전월보다도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 PC는 확실히 피크아웃 하면서 속도가 좀 올라가는 속도가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데 코어 PC 쪽에서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관찰되고 있고요. 상품하고 서비스 쪽을 보시면은 지난 6월에 그 그래프를 보시면 거의 이제 피크아웃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체적으로는 보이는데 상품 쪽에서는 6월에 10.6%를 기록했다가 이번에 8.6%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한 2%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서비스는 지난 6월에 5.1%를 기록했다가 이번에 5.0%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리오프닝 되면서 서비스 쪽이 강하고 이쪽에 어떤 수요가 강해지면서 서비스 쪽 물가가 지금 코어 PC를 견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8월 개인 소득하고 소비 지출도 같이 발표가 됐는데 소득하고 소비 지출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개인 소득은 MOM으로 0.3%가 증가했고요. 소비 지출도 0.4%가 증가해서 컨센에 부합하거나 또는 컨센보다 좀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서 소득하고 지출은 소비는 여전히 미국에서 견조한 거로 조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난 금요일자로 어떤 분기가 끝났잖아요. 분기가 끝나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 시장 여건을 이번 3분기에 좀 기록을 했는데요. YTD로 S&P 500이 24.77% 거의 25%가 빠져서 이게 지난 1개월에 9.33% 빠지면서 1개월 동안 상당히 YTD 하락률에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어제 끝난 미국 시장에서는 좀 반등으로 돌려놨지만 9월 30일자로 보면은 3,585를 기록해서 지난 6월 16일인가요? 그때 3,666 포인트를 하회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요. 어제 좀 올라서 3,666 포인트는 좀 회복을 하면서 끝났고요. 일주일 주가가 2.9% 빠졌는데 대체로 대형주 쪽에서 빠졌고 테슬라가 3.7% 빠졌고요. 어제도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내용을 좀 보니까 인도 대수가 조금 컨센보다 안 나왔는데 생산하고 인도하고 한 2만 대 정도 차이 나는데 테슬라 쪽에서나 여러 매체 쪽에서나 얘기하는 거는 지금 차이가 나는 거는 재고 쪽으로 2만 대가 좀 많이 잡혀 있는데 그 재고는 지금 운송 중인 재고라서 실제로는 인도만 안 됐을 뿐이지 팔린 거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일단은 확인하자라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쏠리면서 하락을 좀 한 것 같고요. 그거는 일단 테슬라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분명히 입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나이키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 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굉장히 안 좋게 주면서 실적 컨센서스가 한 주 만에 45%가 하향이 조정됐습니다. 미국은 뭐 가차 없는데
거의 이제 순손실 쪽으로 BEP나 순손실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크게 하향 조정이 됐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역시 영향을 받아서 하향 조정 폭이 컸습니다. 나이키는 10.6% 정도 하향 조정이 됐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업황의 특성상 시클리컬 업의 특성상 업황 바닥보다 주가가 먼저 선행을 하잖아요. 네. 주가는 마이콘 테크놀로지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YTD로 그 24.8% 아까 말씀드렸듯이 S&P 500이 빠져 있고요. 12개월 포워드 EPS는 5.97% 올라 있는데 지금 12개월 포워드 EPS가 조금씩 좀 둔화되고 있는데 이 둔화되는 모습들이 대형주 단보다도 좀 중소형주 단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금리나 물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금리 물가에 좀 취약한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 하향이 좀 깊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요 기업 EPS, 주요 기업 PER 좀 보시면은 그 이전에 그 S&P 500 PER이 지금 15.2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5.2배라고 하는 거는 지난 6월 16일 날 6월 17일 날 기록했던 15.3배보다도 좀 낮은 수준이라서 지금 가격 매력과 밸류에이션 매력은 지난 저점을 기록했던 그 수준에 지금 육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더 싸지면 이제 더 매력이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기업 PER은 테슬라가 50배 위에서 놀았었는데 주가가 빠져서 48배를 기록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30배 이상이었는데 29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재조정이 될 것 같고요. 실적 추정치 변화도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이제 마이너스 25%, 예. 고점 대비해서도 마이너스 한 25.7%, 예. 네, 그렇게 되면서 이 정도 하락을 했었던 경우가 언제 정도 있었나 해서 한 50년치 MDD를 쭉 한번 만들어 보니까 결국 최근에 20년 동안에 마이너스 25% 이상 하락을 했던 적은 닷컴 버블이 깨졌을 때 거의 50% 빠지고요. 2001년 2년 동안,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빠졌었고요. 그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90년 초에도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면서 예. 리세션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도 보면 시장이 한 20% 정도도 안 빠집니다. 안 빠졌었고, 그때도 실업률도 올라가고 리세션도 있었는데 90년 초에 다른 이머징 국가들의 주가는 되게 안 좋았고 우리나라도 안 좋았었는데 미국 시장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었고요. 우리가 모두가 두려워하는 1980년 초 폴 볼커가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렸을 때, 그때 당시에도 1980년, 81년, 82년, 83년까지 고점 대비해서 S&P 500이 겨우 28% 정도밖에 안 빠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그동안에 한 20% 정도에서 바닥을 좀 잡아주면 어떨까 이런 기대를 했었지만 이번에 25%가 넘는 그런 거의 26%에 가까운 하락이 지난 주 금요일까지 예. 있었다라고 보면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혹독한 경기 침체와 그리고 물가 공포, 그리고 페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20%까지 올랐던 페드 금리가 있었던 그 80년 초에도 28% 정도 빠졌다는 부분은 좀 기억을 하시면서요, 이번 4분기 시장 반등을 한번 저는 기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테슬라가 주가가 어제도 좀 많이 빠졌었는데 실제로 지난주에도 이제 애플하고 테슬라가 이번 장에서 가장 잘 안 빠지고, 예. 조금만 이제 시장 여건이 금리가 빠지면 바로바로 이제 반등을 하면서 가격 조정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프로가 더 잘 팔린다라고 얘기하면 예. 주가가 올랐다가 지난주, 지지난주는 정말 마지막으로 이 시장이 투매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 우리나라 시장도 보니까 신용이 또 많이 털렸어요. 네. 지난 7월 저점이었던 17조 2천억을 깨고 16조 8천억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미국도 이제 마진 뎁 트레이딩 하는 쪽에서
신용 반대 매매가 지난주에 나오면서 좀 안 빠졌던 기업들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가격 조정을 받는 예,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온 노이즈가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만큼 심리하고 수급이 취약했던 상황에서 조금만 노이즈에도 많이 흔들렸던 그런 모양새였고요. 오늘 좀 그 몇 가지 더 추가해서 자료를 넣었는데 JP모건에서 매 분기마다 분기가 끝나면 가이드 투 더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전체 매크로 상황하고 주식 상황을 팩 체크해주는 그런 자료가 있는데 괜찮은 자료들 몇 개 좀 같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밑에 이제 올해 빠진 거가 한 25% 정도 빠졌잖아요. 25%가 빠졌는데 올해, 내년, 내후년으로 해서 이익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빠진 요인이 대체 뭔지에 대해서 JP모건에서 분석을 해놨는데요. 파란색 3개로 된 거가 22년, 23년, 24년 영업이익 기준으로의 YOY 성장률입니다. 그러면은 22년, 23년, 24년 보시면은 올해는 영업이익 성장이 거의 없는 거로 나오고 있고요. 23년은 10여 프로, 그 다음에 24년은 10% 미만. 요 정도의 이제 컨센이 영업이익 컨센이 시장에 형성이 돼 있고요. 지금까지 그 옆에 보시면은 이익의 성장, 그러니까 9월 말까지 3분기 말까지 이익의 성장은 한 5%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데 주가는 25%가 빠졌잖아요. 25%가 빠졌는데 그러면 이익은 올랐는데 주가가 빠진 요인은 뭐냐? 그럼 우리가 대충 이제 그 텍스트에 나오는 얘기로 주가의 성장은 이익의 성장 플러스 그 멀티플의 성장이잖아요. 멀티플 자체가 거의 한 30% 빠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멀티플 하락에 가장 큰 요인 영향을 준 건 이제 국채금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빠진 요인을 굳이 분해해 보라면 이익의 성장은 5% 정도 있었는데 멀티플의 수축, 멀티플의 하락이 한 30% 정도 있어서 이 두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25% 정도의 하락이 있었다. 그 역으로 얘기하면은 이익의 성장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고만고만하고 멀티플의 팽창이 멀티플의 확대가 있으면 주가는 오르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 키는 이제 국채금리 수익률, 국채금리 하락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밑에 그 미국채 일드 커브를 가져왔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금리 레벨 자체가 올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느 정도 올랐는지 감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12월 말하고 9월 말하고 미국채의 일드 커브 모양새인데 수준 자체가 상당히 올라갔고요. 그 12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국채금리의 커브 자체가 정상화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인버티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10년물 기준으로 보면은 12월 말에 국채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1.5%였다면 지금 3.83%로 레벨 자체가 상당히 높아져 있고 지금 그 2년물이 4.25%로 10년물보다 높은 상태로 금리 차 자체가 역전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물 금리도 12월 말에는 0.73%였는데 지금 이제 4%대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좀 전에 그 S&P 500 earnings per share 이 JP모건에서 만들었다는 이 자료 있잖아요. 이 자료가 굉장히 참 저한테 도움이 방금 많이 되는 부분이 제가 S&P 500이 25% 이상 한 50% 이상 주가가 하락을 했던 게 그 닷컴버블 깨졌을 때 그리고 2008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익이 얼마나 깨졌는지 다들 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표를 딱 보시면 이게 EPS니까 그죠? S&P 500의 EPS가 요때 당시에 2000년 초에 $53.7 정도를 기록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죠, 그죠? 이게 연간 단위로 지금. 예, 연간 되는 거죠? 단위입니다. 예. 예, 2001년도에 이렇게 EPS가 부러집니다. 예, 부러지는데 그 분기별로는 23달러 수준까지 EPS가 깨지는데 연간 단위로 보니까 한 54달러에서 요게 한 보면 중간값이니까 한 35달러 예, 정도 되겠죠. 맞습니다. 그죠? 예. 예. 예, 그때 이익 자체가 굉장히 많이 부러졌어요. 예. 그러면 분기 단위로도 그랬고 한 50% 정도 여기서는 한 30% 이상 예. EPS가 부러진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5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요때도 보면 혹독한 이제 닷컴 버블이 깨지면서 기업들 많이 망했습니다. 그때 닷컴 관련된 기업들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는 이제 엔론 같은 거 무너지고 앤더슨 컨설팅 같은 회사 막 날아가고 그 외에 우리나라에도 닷컴 아류작들 많이 망가질 때였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EPS가 다시 2002, 2003년부터 회복하잖아요. 예. 회복하는데 전고점을 뚫는 2000년 초를 뚫는 게 2004년부터 시작이 되고 실질적으로 주가가 2003년도에 금리를 낮춰주면서 코로나 사스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고 2004년도에는 다시 또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고 2008년도에도 보시면 거의 80불 넘던 EPS가 2007년도에 서프라임 관련된 은행권에 예. 그 선 반영이 있어요. 충당금을 선 반영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2008년도에는 이제 와장창 망가지다 보니까 이때도 보면 EPS가 한 85달러에서 50달러까지 큰 폭으로 줄잖아요. 예. 이런 기업의 이익이 망가질 정도로 혹독한 경기 침체가 오면서 보면 이제 주가가 50% 이상 빠졌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80년도 초에는 EPS가 제가 그때 살짝 한 말씀 드렸는데 뭐 13달러에서 11달러 정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고 91년도 요때도 보면 그 리세션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리세션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이때도 실업률이 거의 6% 가까이가 올라가는데 이때도 보면 EPS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안 빠지잖아요. 많이 안 빠지다 보니까 주가가 그렇게 90년 초에도 S&P 500이 크게 그러면 하락했었나 라고 찾아보시면 90년 초에 별로 주가가 안 빠집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88, 89년도만 살짝 나오는데 87년 블랙 만데이가 있고 왜 그렇게 빨리 회복했을까? 이익이 안 부러져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10월 달에 계속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되니까 정말로 이제 기업들의 이익이 큰 폭으로 빠지는지 아니면 잘 버티는지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4분기를 시장을 관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섹터 흐름 간단히 보시면은 뭐 다 빠졌고요. 9월 수익률을 보시면은 헬스케어 정도만 선방을 하고 나머지 반도체나 IT, 부동산, 커뮤니케이션 이런 섹터들이 10% 이상 다 빠지는 그런 양상을 나타냈고요. 금리가 어저께 의미 있게 빠졌기 때문에 이런 류의 것들도 이익만 잘 지켜주면 멀티플 조정 받았던 것들이 빠르게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6년부터 2022년 9월 말까지 S&P 500의 변곡점들 해가지고 인플렉션 포인트 해서 이것도 역시 JP모건의 가이드 투 더 마켓을 인용한 건데요. 빨간 선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가 고점을 찍었던 구간입니다. 2000년 3월 24일, 2007년 10월 9일, 2020년 2월 19일, 그리고 최근에 2022년 1월 3일. 그래서 큰 그림만 그냥 보시면은 96년부터 2000년 3월까지 106%가 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버블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49%가 빠지고요. 그 다음에 회복을 2007년 서프라임 모기 사태 이전까지 오르는데 그때 한 5년간 한 101%가 오르고요. 또 회복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프라임 사태로 인해서 57%가 빠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랠리를 보입니다. 2008년 이후부터 바로 코로나 이전까지 2020년 2월 19일까지 401%가 오릅니다. 거의 한 10년 이상에 걸친 장기 랠리가 펼쳐지고요. 대충 한 401%면은 15%씩 한 5년 이후 그 CAGR로 보면 한 20% 정도 되나요? 30% 정도 되나요? 10년에 4배가 올랐으니까요. 10년에 4배. 예. 예. 10년에 4배가 올랐다고? 예, 10년에 4배가 올랐죠. 2008년부터 2019년 거의까지 거의 그렇죠. 4배가 올랐으니까 그러면 한 15%가 살짝 안 되네요. 15% 13% 되려나? 그렇죠. 그렇죠? 예. 5년 원래 15%씩 오르면 그렇죠. 정확하게 4배가 오르잖아요. 예,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15% 정도 이 CAGR로 상당히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고 코로나 때 34%가 빠지고요. 그 이후에 가파르게 2022년 초까지 114%가 오릅니다. 네. 예, 그 이후에 이제 하락 조정을 겪고 있는데 고점에서 25% 하락률. 그래서 이게 뭐 장기로 보면은 굉장히 매끈하게 올랐던 것 같지만 이렇게 울퉁불퉁한 구간이 있었고 결국 이제 시계열을 길게 하면 오른다라는 이제 어떤 그 장기 시계열을 보여주는 데이터고요.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PER 기준으로 15.1배, 디비던드 일드로는 그 연초에 제가 계산해 봤을 땐 1%대 초반이었거든요. 지금 1.9%가 나오고 있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지금 3.8%. 그래서 각 그 고점을 찍었던 구간에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하고 디비던드 일드하고 PE 레이시오를 서로 비교를 해 놨습니다. 요 차트도 너무 좋네요. 그 고점이었을 때에 그 지금 닷컴 버블 깨졌을 때랑 모양이 사실 비슷하긴 해요. 차트 모양은. 차트 모양은 굉장히 비슷하다 보니까 그때 2002년 10월 달까지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때 닷컴 버블 고점이었던 3월 24일에 PER이 25.2배였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빠졌을 때 2002년 10월 9일 날 저점 기록했던 777이었을 때 P가 이제 14배까지 정도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지금 15.1배라는 거잖아요. 예, 지금이 15.1배입니다. 그렇죠. 9월 30일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하면 맞습니다. 예, 15.1배고 요 금융위기 때 보면 이제 PER이 좀 레벨이 낮아지는데요. 금융위기 있기 전에 2007년 10월 9일 보면 PER이 15.1배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보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은데 15.1배에서 57% 빠지면서 PER 10.4배까지 떨어졌었는데 요때 당시 금융위기 때 당시에 이제 국채금리가 한 5% 수준 그런 부분이 좀 고금리 상황이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EPS 자체도 많이 부러졌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어닝 자체가 탄탄하게 버티면서 PER이 15배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금리만 빠지면 멀티플이 회복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제 국채금리를 보고 국채금리가 빠지려면 실제로 경기가 좀 침체가 되는 게 좋고요. 물가도 좀 안정이 되고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면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2019년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뭐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표도 좀 재밌는데요. 80년 이후에 연중 하락률이 그 하락률의 평균을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14% 정도 됐었대요. 올해로 치면은 뭐 연중 하락률이 마이너스 25% 정도 됐었고요. 연중 하락률이라는 게 뭐죠? 연중 하락률이란 게 그 잘 가다가
그 고점에서 갑자기 커렉션이 나오는 때 있잖아요. 그 고점의 커렉션, 그러니까 맥시멈 드로다운과 같은 개념인데 작년에도 한 5% 정도가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2020년 보시면은 34% 정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매년 그런 케이스가 거의 나왔었대요. 매년 거의 그런 케이스가 나왔었는데 그런 케이스를 합쳐서 평균을 내보니까 14% 정도 되더래요. 그런데 이게 80년부터 자료잖아요. 네. 지금까지 이제 42년 중에 그런 케이스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32년이 플러스 승률을 기록을 했대요. 그러니까 연중에 그렇게 이제 맥시멈 드로다운으로 뭐 10% 20% 빠지더라도 그걸 극복하고 플러스 승률을 기록한 횟수가 42년 중에 32년. 네. 대단한 복원력이죠. 대단한 사실. 거죠. 예. 네. 사실 이런 부분이 미국 시장이 부러웠던 부분이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등락이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이제 플러스로 끝나는 해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42번 중에 32번이 플러스로 끝났다라는 거고 제가 방금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마이너스 14% 이게 뭐냐고. 실제로 장중에 닷컴 버블이 깨졌던 거 말고 그 87년 블랙 먼데이 때 있잖아요. 그때도 뭐 10월 한 달에만 뭐 35%가 빠졌다가 결국은 그때 당시도 연말 종가 기준으로는 소폭 플러스인가 거의 보합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언제든지 연례 행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지금 87년도 말씀하셨지만 이때 그 하락률이 마이너스 34%로 나오네요. 그렇지만 그때 2%로 결국 끝나버렸네요. 네, 2%로 그렇네요. 플러스 2%로 끝났죠. 플러스 2%로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장중에 겁주고 겁을 줬다가 플러스로 끝난 해가 또 여기 보니까 이제 98년도 같은 경우가 당시에 러시아 디폴트 있었고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파산이 있으면서 1998년도에도 마이너스 19%까지 확 빠졌다가 그러고 나서 플러스 27%로 끝났었네요. 예, 맞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우리가 주식을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 보면 중간중간에 있는 이런 조정을 늘 있는 이런 조정이라는 부분을 이 표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뭐 미국 시장이 매끈하게 뭐 언제나 올랐을 것 같지만 이런 어떤 등락이 굉장히 심하고 그 등락을 인정하고 가야지만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어떤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아이고 좋은 자료 찾아오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이 자료 자주 애용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채 10년물로 가면은 어제 좀 빠져가지고 뭐 금요일날 10년물 금리를 얘기하는 게 좀 무색하게 냈는데 3.6%대로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금리가 빠지는 현상은 주식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 주간 기준으로 22bp가 빠져서 2.15%를 기록하고 있어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그 측정하는 기관들이 꽤 있거든요. 미시간 대학도 그렇고 뉴욕 페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그런데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계속 빠르게 지금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고점 대비 거의 100bp 정도 빠졌더라고요. 다른 데에서 조사하는 것들도 빠르게 빠지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는 점차 누그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택시장이라든지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자산시장 자체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도 좀 조정을 심하게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장단기 금리 차는 지난주에 0.45%포인트를 기록했는데 6bp 정도가 마이너스 폭을 좀 줄였고요. 회사채 금리 동반 상승을 해서 AAA 기준으로 4.89% 그리고 BAA 기준으로 6.03% 그리고 하이힐드도 역시 9.5%를 기록을 했고 일주일간 41bp가 올랐고요.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5.43% 기록을 했는데 역시 이제 수급이나 심리가 취약한 상황에서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가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지난 6월 달보다는 오히려 낮은 레벨에 5.43
기록하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5%좀 최근에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자체가 펀더멘탈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벨 자체가 좀 이따 보시겠지만 지금 보시죠. 밑에 보시면은 하이힐드 채권 부도율 및 회수율 추이 보시면은 지금 디폴트 레이트가 90년부터 2022년까지의 통계를 보시면은 롱런, 그러니까 장기 디폴트 레이트가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 부도율이죠. 부도율이 3.59%입니다. 지금 그런데 9월 말 현재로 1.2%입니다. 부도율 자체가 장기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상태고요. 물론 최근에 아주 낮은 상태에서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이 정도가 그렇게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도 스프레드 투 월스트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안 좋은 채권 간의 국채하고 가장 안 좋은 채권의 스프레드가 5.75%입니다. 그런데 장기 평균을 보니까 5.69%예요. 그래서 이 5% 넘는 수준이 그렇게 장기 평균에 비해서 높은 수준은 아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위험자산 회피로 인해서 하이힐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스프레드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이 수준 자체가 막 경제 위기나 시스템 위기 이런 것들을 논할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 디폴트 레이트만 봐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기업들이 망가지면서 이런 디폴트 레이트가 급등하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90년도 초에 거의 16% 갔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16%였고 2000년 초 닷컴버블 깨졌을 때가 한 10%. 그리고 금융위기 때 한 11% 갔다가 이번 코로나 때 한 6, 7%. 지금은 완전 바닥이네요. 예, 완전 바닥입니다. 그래서 한간에서 얘기들 많이 하시는 그냥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하시는 게 좀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상품 시장 보면은 유가가 지금 80불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그 카운트가 2개 늘어서 604기 기록하고 있고 구리나 천연가스 그리고 유럽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 가격은 그렇게 큰 이슈는 되지 않습니다. 밑에 다시 이제 JP모건 자료를 보시면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라고 해서 블룸버그 커머디티 인덱스가 집계하는 전체 이제 원자재 가격의 지수가 그 밑에 나오거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에너지 그리고 곡물 그리고 산업 금속 귀금속 그리고 가축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이 지수에 의하면 올해 상품 가격 지수는 고점이 6월 9일이었습니다. 6월 9일 293을 찍고 지금 241. 그래서 고점 대비 18% 빠진 거고요. 다만 이제 품목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물론 이제 대체로 전 품목이 고점 대비 빠지고는 있긴 한데 아직까지 이제 YTD로 볼 때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에너지 쪽하고 곡물 쪽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쪽인 48% YTD로 올랐고 고점 대비로는 26%가 빠지고 고점 대비는 다 20-30%씩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곡물 가격도 많이 빠진 거는 콩 같은 경우는 21%가 YTD 고점 대비 빠졌고 밀도 22% 정도 빠졌는데 다만 YTD로는 좀 두 자리 정도 이렇게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빠지게 되면 물가도 완전히 정상화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반면에 산업금속들은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YTD로도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고점 대비로도 빠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카퍼나 알루미늄이나 아연 그리고 니켈은 고점 대비로 25% 빠지고 지금 YTD로 1.8% 오른 게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프레셔스 메탈 중에서 골드하고 실버도 역시 YTD로 빠져 있고요. 나머지 이제 가축이나
슈거나 커피 이런 것들은 그냥 고만고만한 YTD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 2001년부터 2022년 한 거의 한 20년간이잖아요. 20년간 보면은 전체 그 커머더티 인덱스로 보면은 한 180 뭐 미남 170 뭐 요 정도에서 지금 240이니까 거의 그냥 한 60% 정도? 20년간 60%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20년간의 등락이 네. 굉장히 심했다는 거. 예. 그래서 장기 투자의 어떤 목적에 있어서는 뭐 굉장히 좀 부적합하다는 거, 관련된 그 섹터나 주식들은. 그리고 다만 이제 그 고점과 저점을 잘 잡아서 트레이딩 해야 된다는 거, 요 정도의 그 임플리케이션이 있을 것 같고요. 에너지하고 곡물 쪽에서의 물가가 좀 더 잠잠해지면은 전체 물가는 이제 더 빠질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산업금속이나 뭐 귀금속이나 가축 뭐 이런 나머지 것들은 그냥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20년 동안에 거의 뭐 집값도 7배에서 10배 정도 오르고 물가가 꽤 많이 올랐는데 예. 이렇게 보니까 별로 60% 올랐다고요? 예, 그냥 그 보시면은 170에서 뭐 240이니까 그러네요. 예,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달러 인덱스가 조금 꺾이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조금 내려올 것 같은데 지금 달러 드라이버 또 JP모건 자료를 보시면은 112까지 갔다가 좀 내려온 모습이고요. 미국의 그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EQ 기준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4% 정도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요인에 직접적 그 영향을 미친 것이 페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미국의 전반적인 금리 레벨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미국이 지금 미국하고 다른 여타 국가들의 금리 차가 가중평균에서 만들었겠지만 이 금리 차가 1.8%, 미국의 금리가 한 1.8% 정도 10년 기준으로 높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달러 강세를 만들고 있고 미국의 그렇죠. 경상수지 적자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숨이 좀 찬데요. 한국 거 보시면은 계속 하시죠. 거를 예. 제가 간단하게 좀 읽어드리고, 예, 그러시죠. 예, 우리 최상무님 잠시만 쉬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코스피가 5.9% 빠졌고요. 미국은 많이 빠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2%대 빠졌었죠. 예. 우리 시장에서 이제 가장 많이 빠진 주간 단위로 빠진 기업이 LG 에너지 엔솔이 7% 정도 빠졌고, 예. LG 화학이 11%, 그리고 자동차가 7%대 그렇게 하락을 했고, KB금융도 1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 마이크론의 실적 가이던스를 크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마이너스 0.5%로 굉장히 선방을 했고, 삼성전자도 2.6% 정도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익 전망치는 하이닉스도 마이너스 21.5%로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워낙 이제 주가가 선행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가 이제 좀 다 아시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은 PR이 우리나라가 딱 지금 9배입니다. 9배, 9.06배이고 PBR은 0.8배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연초 이후로 지금 P 조정된 부분이 17.64% 조정인가요, 이게? 주가는 27%, 27.6% 빠졌고, EPS 조정은 12.12% 빠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고, 뭐 주요 기업들 동향은 그냥 이제 참고하시면 될 참고하시면 될 거고. 예. 그 밑에 이제 JP모건의 자료를 또 보시면은 그럼 도대체 그 우리나라가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느냐? 달러 기준으로는 우리가 40%가 빠졌어요. 지금 이게 US 달러 기준으로 로컬로는 이게 비교를 해놨네요. 예, 로컬로는 이게 근데 MSCI 기준이라서 이제 그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어쨌든 뭐 실제로 코스피로 보면요, 예. 45% 빠져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MSCI 기준으로 이제 40%가 빠져 있고요. 지금 전부 다 이제 그 영향을 받으면서 그 다른 나라들도 로컬 기준보다 훨씬 더 많이 달러 기준으로는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영국 같은 경우가 별로 안 빠졌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달러 기준으로는 18%, 19% 이렇게 빠졌고요. 프랑스가 29%, 독일도 37%, 일본도 26%, 네. 중국도 31%가 빠졌습니다. 인디아 9% 빠지고요. 브라질이 그 로컬도 그렇고 그리고 달러 기준으로 그렇고 다 플러스. 오른 유일한 국가가 됐는데 이게 원자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8%, 11.8% 이렇게 올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 시장만 너무 왜 이래 빠졌나 보는데 예, 독일하고 우리랑 거의 비슷하네요. 예, 맞습니다. 로컬도 27% 빠졌고 예. 달러 기준으로도 37% 빠지는 예. 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 강달러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옆에 보시면은 전체 주식시장 중에서 각 지역이 차지하는 또는 각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데 시총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MSCI에다가 또 유동시가총액 기준이라서 약간 좀 미국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은 유동시가총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장기 물량이 별로 없기 그러네요.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좀 상대적으로 장기 물량이 많아서 유동시가총액이 좀 작은데 그렇게 보면은 지금 미국의 비중이 전체 시가총액의 62%를 이야. 차지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 유동시가총액이 아니라 그냥 거래소 기준으로 보면은 한 45% 차지하거든요. 한 뭐 10몇 프로 정도, 17% 정도 차이가 있고요. 이머징 마켓이 11%, 그리고 캐나다 3%, 유럽, 영국 제외한 유럽이 11%, 영국이 한 4%, 일본이 5%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달러 강세로 인한 영향력이 유동시가총액에서도 시가총액 비중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밑에 이제 그 글로벌 주식시장 향후 이익 전망 및 밸류에이션을 지역별로 이렇게 또 해놓은 거가 있어가지고 봤는데 미국은 이제 아까 그 22년하고 22년, 23년이 지금 EPS 그로스가 캘린더 기준으로 비슷하게 돼 있는 거로 돼 있고요. 24년이 9%가 올라가는 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익 모멘텀이 내년에 센 곳이 중국인데 올해 한 4% 정도 그 EPS 성장하고요. 그리고 23년에 16% 성장하는 거로 돼 있고 나머지는 좀 고만고만한 상황이고요. 밸류에이션 레벨로 보면은 미국이 17배가 평균인데 지금 15.1배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말로는 21.2배를 기록을 하고 있고 다 나머지 이제 평균보다 밑에 있고 작년 말보다 밑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머징 마켓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 이제 그 레벨 다운, 가격도 레벨 다운되고 밸류도 레벨 다운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보라색이 25년 이제 평균치고, 예, 맞습니다. 예, 밑에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예, 커런트 현재 PER인데, 예, 그렇죠. 미국이 이제 17배 정도인데 예. 현재 15.1배, 예, 예,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20배 정도 수준인데 지금 11.8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예, 한 14배 정도 되는데 10.5배. 예, 굉장히 평균치에 비해서 지금 디스카운트 돼서 거래되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국내 증시 관련된 기타 이 부분은 생략을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JP 모건 자료 이게 뭐 가끔씩 이렇게 나오는 그 특집 자료인가요, 이게? 이게 분기가 끝나면 분기 다음 날 그 분기를 그 종합하면서 정리하면서 나오는 자료고요.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나왔군요. 예. 사실 제가 가장 신뢰하는 기관 자료 중에 하나가 이 JP 모건 자료거든요. 예, 예, 변곡점 때마다 제가 큰 도움을 받았다.
그런 전략 자료가 이 JP모간 자료인데 오늘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예. 예, 분기마다 좀 예, 알겠습니다. 좀 체크를 좀 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오늘 채플미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JP모간한테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예, 좋은 자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우리 최상무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